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는 다둥이 아빠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 엄마 육아, 그 아빠 일기라는 연재 코너를 운영하면서 생활 정치 칼럼을 쓰셨던 이희동 시민기자인데요. 지금은 서울 강동구의회에서 지방의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생활정치 칼럼니스트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생활정치 현장인 지방의회로 들어간 셈인데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지역 정치인으로 변신한 다둥이 아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희동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게는 아직도 의원보다 기자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데요. 네. 지방의원이라는 호칭이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아직 익숙하지는 않고요. 예, 네, 구의원 이희동이라고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소개는 하는데 예. 영 입에 붙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의원님 홈페이지 프로필란에 이제 들어갔는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는 경력을 제일 위쪽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애정인가요? 이게 지방선거 초선은 예.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을 어떻게 알릴 거냐, 어느 경력을 제일 위로 올릴 거냐, 명함에 어떤 신분, 직함을 내걸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기초의원들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저처럼 지역에서 10년밖에 되지 않았고 활동을 제가 10년 정도 했고 이게 게다가 이제 청년위원이라는 40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어떻게 뭘 소개할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의 경력이나 이력을 쭉 살펴보니까 어쨌든 민주당 의원으로서 예. 지지층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경력이 시민기자, 오마이 시민기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영광입니다. 예, 약간 타겟팅이죠. 그렇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 중에서 어쨌든 2006년부터 시민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16년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지속해온 직장 아닌 직장, 시민기자라는 정체성도 있고 또 이거는 4년 지나고 의원이 아니더라도 계속될 지속성이 있는 직함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올렸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당선이 되셨으니까 그 직책이 많이 도움이 된 거죠? 그럼요. 어디 가서 어쨌든 자기 설명할 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고 이제 하면 물론 많은 분들이 시민기자와 기자를 헷갈리긴 하는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면 정확하게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기 쉬우시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보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쓰신 기사가 지난 3월에 쓴 대선 이슈 칼럼이더라고요. 예. 요즘 기사 쓰실 시간은 없으시죠? 계속해서 한 번도 기사를 안 올렸으니까.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예. 누구처럼 의원이 처음이라서 어디까지를 기사화 시킬 수 있을지 아직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과 달리 접할 수 있는 정보 소스는 많아졌는데 공인으로서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1년 정도 지켜보고 다시 기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나중에 의원으로서 경험을 이제 연재로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생활정치 칼럼을 이제 쓰셨는데요. 육아 일기를 생활정치로 그냥 이렇게 변환시키면서 쓰셨던 칼럼들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의정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기사의 모토가 일상의 정치화, 정치의 일상화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정치적 산물이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사를 썼는데요. 그거는 의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구정이라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예, 예. 그 뒤에는 모두 정치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는 기사를 쓰면서 그런 시각을 유지하는 연습을 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으로 구정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과거에 썼던 생활정치 칼럼들, 이런 것들을 그 구정에, 의정 활동에 이 구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쓴다는 뭐 이러한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우선 구의원들을 이제 제일 조심하려는 게 공무원들인데요. 예, 예. 딱 접근했을 때 이제 제 육아일기 이력을 잠깐 얘기해주면 뭐 보육 지원과가 이제 긴장을 하고 예, 애가 셋이서 교육과 관련된 걸 많이 썼다고 하면 교육과에서 긴장하고 아,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글을 많이 썼다고 하면 그쵸. 일자리 경제과가 긴장하고 이런 상황이죠. 아, 그래. 그 상당한 경력이네요.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라는 게. 상임위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네. 제가 걸친 분야가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상임위는 어떤 상임위로 지금 뭐 배정이 된 거죠? 행정복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강동구 의회는 지금 크게 3개 상임이고 예, 예. 운영위원회를 빼고 나면 건설재정과 행정복지위로 나눠지는데 저는 상반기 2년 동안은 행정복지위 소속입니다. 아, 그러면 뭐 그 분야는 또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경제니까 건설 재정 쪽이긴 한데 예, 예. 제가 사회적 경제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봤던 게 뭐 취약계층이나 돌봄 이런 얘기를 봤으니까 예, 예. 이제 주민자치나 마을 공동체 등이 속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5분 발언에도 제가 발언을 했는데 이 중앙 정부가 노인 일자리나 뭐 지역 카페 이런 예산을 지금 계속 삭감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 지역에서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지켜내고 다른 식으로 편성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은 제가 이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아, 그렇군요. 지역에도 그 많은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요즘 그러면은 그 주력하는 의정 활동 뭐 어떤 것인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서울시도 어쨌든 민주당에서 국힘으로 바뀌었고 강동구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 여야가 바뀌니까 정치색을 많이 탈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는데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주민자치, 뭐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 예.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진행했던 사회 혁신 쪽이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역할을 조금 더 하는 입장입니다. 주제를 좀 달리해서 예전처럼 그 이 시민 기자로 계셨다면은 그 최근 터진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생활정치 칼럼도 이렇게 쓰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만약 그 이 칼럼을 쓰신다면은 어떤 제목으로 오마이뉴스 독자들과 이렇게 그 공감해 나갈 것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만한데. 있죠. 어떻게 해요? 어떤 제목으로? 안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뭐 직업적 음모론자 막 이렇게 운운했는데. 예, 그렇죠. 제 역시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정부가 나서서 공문까지 띄우면서 근조라는 말을 지웠는가. 예. 이게 기초의회에서 보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근조 리본 대신 검은 리본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거든요. 사고 사망자라는 문건도 그렇고 예. 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공문으로까지 내리고 있는지 예. 이게 의아하고요. 또 오늘 오전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는 그 위원회를 다녀왔는데 예. 거기서도 경찰은 청소년 폭력,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굳이 마약 범죄 방지를 중요 공유 사항으로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만큼 경찰이 마약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건데 과연 이게 이번 참사와 상관이 없을까? 제가 생각하는 칼럼 제목은 뭐 왜 정부는 근조라는 문구를 지워야 했을까?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 이상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 가장 큰 문제는 무엇라고 좀 보시는지요?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뭐 바이든 날리면 논쟁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제대로 그것도 된 꼭 쓰셨을 것 같아요, 칼럼을. 썼겠죠. 아니,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사과하지 않는 정부.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혼낼 때도 중요한 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맡고 있으니까 예. 이 사과하지 않는 검찰의 특징이 이게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기소를 해서 법정에 싸우려면 무조건 자신들이 옳아야 되니까 예, 예. 이게 국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제대로 그리고 된 사과를 하라. 예.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예. 없죠. 그렇죠. 뭐 안 되면 말고 어, 이런 식이죠. 아,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꼭 고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이게 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예, 예. 어쨌든 저는 많은 분들이 촛불 시위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예, 예. 저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참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어쨌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예, 예. 부디 정부가 실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할 건 사과하고, 대책 마련할 게 있으면 대책 마련하고, 책임자 처벌할 게 있으면 책임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생활 정치를 포부를 갖고 계신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의회에 처음 들어오니까요. 예, 예. 시민 기자와 의원의 가장 큰 차이가 예. 시민 기자는 기사를 쓰면 보는 사람이 많아야지 답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 예. 의원은 질문을 하면 공무원이 꼭 답을 해요. 아, 예, 예, 예. 네, 법적으로 공무원은 의원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영향력도 있고 강제력도 있다는 뭐 이런 것이겠죠. 네, 그래서 시민 기자의 시점으로 예, 예. 공무원들에게 계속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아,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을 할 거고요. 예, 예.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지역에서 살필 수 있는 그런 구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 많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 10만인 코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네네. 처음 모시는 분한테는 항상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 네. 이 의원님 보니까 2009년부터 13년 넘게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으로서 이제 후원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왜 오마이뉴스를 이렇게 후원하고 계신지. 오마이뉴스는 저한테 깨어있는 시민들의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그곳에서 시민으로서의 학습도 할 수 있고, 예, 예. 인연도 만들고, 여러 지식도 얻고, 주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저같이 의원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또 다른 분야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오마이뉴스는 굉장히 깊은 저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 의원님 오늘 말씀 진짜 감사하고요. 예.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아주 좋은 생활정치 칼럼을 써오셨는데요. 앞으로도 네네. 지방의회에서 좋은 의정 활동 펼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마치기 전에 홍보 말씀 드립니다. 오마이TV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동 의원님과 함께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자막 보이시죠?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인크로 회원을 모시고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